이건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미국 미네소타 외곽 한 아이의 침묵을 한국의 진돗개가 깼다는 사실에 지역 사회는 물론 전국 언론까지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어엔 무반응이던 한 마리의 하얀 개가 한국어 한마디 안자에 완벽하게 반응했고 이 단순한 순간이 한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하는데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포기했던 청각장애 소년 노아, 그의 마음을 움직인 건 훈련도 치료도 아닌 단 하나의 울음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돗개의 매력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엄마, 저 개는 왜 그렇게 조용해요? 제 귓가에 맴도는 아들의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그때만 해도 노아는 말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기억 속의 목소리일 뿐입니다. 저는 에밀리 워커입니다. 미네소타 외곽동물재활센터에서 일하는 27살 싱글맘이에요. 이혼 후 고향으로 돌아와 7살 아들 노아와 함께 살고 있죠. 우리만의 조용한 세상에서요. 에밀리, 오늘 새로운 친구가 도착해요. 센터장님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로운 동물이 오는 날은 항상 분주했어요. 노아의 손을 꼭 잡고 입구로 향했어요. 한국에서 온 진돗개예요. 이름은 리브라고 해요. 군견 출신이라 좀 특별한 케이스네요. 서류를 받아들고 살펴봤습니다. 하얀 털의 중형견이 사진에 담겨 있었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벤이 도착했고 케이지 안에 하얀 개가 내려왔어요. 리브는 주변을 경계하는 듯 날카롭게 주위를 살폈습니다. 직원들이 다가가자 낮은 으르렁거림으로 응답했어요. 경계심이 강하네요. 군견 출신이라 그럴 수 있어요. 동료가 중얼거렸지만 저는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계심이 아니었어요. 마치 자신의 세계를 굳게 닫아버린 것 같았죠. 우리에 들어간 리브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밥그릇을 가져다 줘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다른 개들이 지저대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요. 보통 새로 온 개들은 불안해서라도 움직이는데 직원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리브의 눈을 보고 있었어요. 그 안에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조용히 제 옆에 서서 리브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게 없어 보였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아들의 시선이 오래도록 그 개에게 머물러 있다는 걸요. 점심시간이 되어서도 리브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물도 마시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 석상처럼요. 오후가 되자 노아가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리브가 있는 우리 쪽으로 가고 싶다는 몸짓이었어요. 저는 노아의 손을 잡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어요. 리브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본 거였어요. 그런데 그 시선이 향한 곳은 노아였습니다. 두 존재가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센터 안이 고요해졌어요. 다른 개들도 짖음을 멈췄습니다. 리브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우리 앞쪽으로 다가와서 노아와 마주 앉았어요. 철창 사이로 두 존재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입이 살짝 벌어졌어요. 제가 본 지 오래된 표정이었습니다. 놀라움이었죠. 저건 뭐지? 직원들이 수군거렸지만 저는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리브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한국 진돗개는 단 한 사람만을 선택한다고 들었는데 센터장님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노아를 한국에서 온 개가 먼저 알아본 거였습니다. 앉아요. 제가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리브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제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센터에 도착하자마자 리브의 우리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그 개와 노아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에밀리, 큰일이에요. 저 개가 완전히 문제견이 됐어요. 동료 직원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리브는 여전히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밥도 물도 건드리지 않은 채로요. 어떤 명령어도 안 듣고 산책도 거부하고 이러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센터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리브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앉아. 기다려. 이리 와. 영어로 된 모든 기본 명령어를 시도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리브는 제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군견 출신이라더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그때 노아가 제 옆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아들은 리브의 입소 서류를 조용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노아가 갑자기 제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는 서류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훈련 언어 한국어 그 문장을 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리브가 영어 명령에 반응하지 않는 이유였어요. 혹시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어는 전혀 모르지만 인터넷에서 찾아본 기본 단어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앉아. 제가 어설프게 발음한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리브가 즉시 앉았습니다. 정확하고 깔끔하게요. 어머, 직원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영어로는 미동도 하지 않던 걔가 한국어 한마디에 완벽하게 반응한 거였어요. 기다려. 이번에도 리브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꼼짝하지 않고 제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노아가 제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노아야, 엄마가 말하는 거 따라해 볼래? 저는 노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아, 제가 먼저 보여주자. 노아가 입을 벌렸어요. 그리고는 앉아. 노아의 입에서 나온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리브는 즉시 앉았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노아가 말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요. 노아가 말했어요. 직원들이 웅성거렸지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들이 처음으로 말한 단어가 한국어였다니요. 노아는 계속해서 리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물론 한국어로요. 발음이 서툴렀지만 리브는 모든 명령에 정확히 따라했어요. 미국 아이가 처음으로 말한 단어가 한국어라니. 동료가 감탄했습니다.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영어로는 미동도 없던 걔가 한국어 한마디에 완벽하게 움직였고 말을 잃었던 아들이 그 한국어로 다시 목소리를 찾은 거였습니다. 왜 이렇게 깜깜해요? 노아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떨고 있었어요. 갑작스런 정전으로 센터 전체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추웠어요. 미네소타의 겨울 폭풍이 몰아치면서 전력선이 끊어진 거였습니다. 센터에는 저와 노아, 그리고 동물들만 남아 있었어요. 괜찮아, 노아야. 금방 전기가 들어올 거야. 저는 아들을 달래려 했지만 노아는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어둠을 무서워했거든요. 특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더욱 불안해했어요. 손전등을 찾아 켜자 희미한 불빛이 복도를 비췄어요. 동물들도 불안한지 여기저기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리브만은 조용했어요. 엄마, 무서워요. 노아가 제 옷을 꽉 붙잡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작은 목소리였어요. 우리 리브한테 가볼까? 제가 제안하자 노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전등을 들고 리브의 우리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리브는 제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다른 개들처럼 불안해하지 않고 고요히 앉아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리브야, 노아가 조용히 불렀어요. 한국어로요. 리브는 천천히 일어나서 우리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노아가 제 손을 놓고 리브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제 곁을 떠나지 않았는데요. 노아야, 위험해. 제가 말리려 했지만 노아는 이미 우리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면서 두 실루엣이 어둠 속에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리브가 우리 문틈으로 코를 내밀어 노아의 손에 가져다 댔습니다. 노아는 조용히 리브의 코를 만졌어요. 따뜻해요. 노아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앞에 완전히 누워버렸어요. 리브도 노아와 가장 가까운 곳에 누웠습니다.
철창이 있었지만 둘 사이엔 아무런 벽도 없는 것 같았어요. 노아는 리브의 숨소리를 느끼고 있었고 리브는 노아의 체온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손전등을 끄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두 존재가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안을 받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리브가 말해요. 노아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리브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있었거든요. 뭐라고 말하는데? 괜찮다고요.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노아의 대답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아이가 소리 없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전기가 다시 들어왔어요. 환한 불빛이 센터를 비췄습니다. 하지만 노아와 리브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고마워, 리브야. 한국어로 말하는 노아의 목소리가 센터에 울려 퍼졌어요. 리브는 꼬리를 한번 흔들어줬습니다. 그날 밤 노아가 말했어요. 엄마, 리브는 말이 없어도 다 알아요. 진정한 대화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라는 걸. 한국에서 온 진돗개가 제 아들에게 가르쳐준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노아야, 그림 그리고 있어. 저는 부엌 창문으로 마당의 아들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노아는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는 유독 평온했어요.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센터 마당에서 노아가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등을 센터 쪽으로 돌리고 앉아서요. 에밀리, 잠깐 나갔다 올게요. 센터장님이 급한 용무로 외출하셨고 다른 직원들도 모두 나가 있었어요. 센터에는 저와 노아만 남았습니다. 저는 안쪽에서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노아가 보였습니다. 크레용으로 열심히 뭔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죠. 그때 이웃집 문이 열렸습니다. 존슨 아저씨가 큰 셰퍼드를 데리고 나왔어요. 평소보다 개가 흥분한 것 같았습니다. 맥스, 얌전히 해. 존슨 아저씨가 소리쳤지만 셰퍼드는 계속 낑낑거리며 목줄을 당겼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탁. 목줄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맥스가 자유로워진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셰퍼드는 직선으로 우리 마당으로 향했어요.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노아. 제가 소리쳤지만 아들은 들을 수 없었어요. 여전히 등을 돌리고 그림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뛰어나가려 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어요. 열쇠를 찾는 동안 몇 초가 흘렀습니다. 그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창문 너머로 보니 맥스가 이미 마당 한가운데까지 와 있었어요. 노아와의 거리는 불과 10m 정도였습니다. 셰퍼드는 소리 없이 접근하고 있었어요. 노아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크레용을 들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안 돼. 제가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노아는 당연히 들을 수 없었어요. 맥스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센터 안에는 아무도 없다는 걸요. 아무도 이 위험을 알아채지 못한다는 걸요. 맥스의 눈빛이 변했어요. 사냥 본능이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뒷다리에 힘을 주며 돌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노아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어떤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요. 열쇠를 찾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문을 열고 뛰어나가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누가 좀. 제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을 때였어요. 갑자기 센터 안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리브의 우리에서요. 하얀 진돗개가 철창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리브도 느꼈나 보다 바깥의 위험을요. 맥스가 뒷다리를 굽혔어요. 이제 정말 몇 초 후면 노아에게 달려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어요. 등 뒤에서 위험을 감지한 건 단 한 마리의 한국 개뿐이라는 걸요. 리브의 눈빛이 번개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표정이었어요. 아! 리브의 울음소리가 하늘을 찢었습니다. 제가 들어본 것 중 가장 큰 소리였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리브의 울음이 센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노아의 반응이었어요. 아들이 몸을 움찔했습니다.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노아가 뭔가를 느낀 거였어요. 노아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몸을 옆으로 굴렸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휙. 맥스가 전속력으로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노아가 있던 자리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셰퍼드는 허공을 물어뜯으며 땅에 굴렀어요. 노아. 저는 비명을 지르며 문을 열고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쾅. 리브가 우리 문을 힘껏 들이받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 문이 벌어졌어요. 하얀 번개 같은 몸체가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리브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맥스가 다시 일어나 노아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쿵. 리브가 셰퍼드의 옆구리에 몸통 박치기를 했습니다. 맥스는 옆으로 굴러떨어졌어요. 하지만 곧 일어나서 리브를 향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두 개가 서로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어요. 맥스는 리브보다 덩치가 컸지만 리브의 기세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맥스가 먼저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리브는 한 발 빠르게 옆으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번개같이 맥스의 목덜미를 물었어요. 끼익. 맥스가 비명을 질렀지만 리브는 놓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급소를 물고 있었어요. 군견 출신다운 완벽한 제압술이었습니다. 몇 초 후 맥스가 완전히 힘을 잃었어요. 리브가 입을 놓자 셰퍼드는 꼬리를 말고 도망쳤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리브는 노아 옆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털 한 올 흐트러지지 않은 채로요. 리브야, 노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어로요. 리브는 노아에게 다가가서 코를 그 아이 손에 가져다 댔어요. 괜찮니? 제가 노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은 울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신기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리브가 저를 불렀어요. 노아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소리는 안 들렸는데 가슴이 떨렸어요. 그래서 돌아봤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노아가 처음으로 느낀 소리가 리브의 울음이었다는 걸요. 리브는 여전히 노아 곁에 서 있었어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살피면서요. 대단해요, 리브. 센터장님이 돌아와서 상황을 듣고는 감탄했어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아이를 지켜냈네요. 정말 그랬어요. 리브는 완벽했습니다. 위험을 감지하고 경고하고 구조하고 제압하기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해냈어요. 그날 밤 노아가 말했어요. 엄마, 리브는 저만을 위해 왔나 봐요. 한국에서 온 진돗개가 미국 아이 한 명을 위해 바다를 건너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어요. 리브가 나 불렀어. 노아의 입에서 나온 작은 목소리에 치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들어보는 또렷한 말이었어요. 6장 목소리. 사건 다음 날 리브는 수의사 선생님의 진찰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제 격투 후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정말 놀라워요. 상처 하나 없네요. 수의사 선생님이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리브는 침착하게 검진을 받고 있었어요. 저와 노아는 치료실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어제 이후로 계속 조용했어요. 평소보다도 더 말이 없었습니다. 혹시 노아가 충격을 받은 건 아닐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수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트라우마 상황에서 강한 자극을 받으면 그때였습니다. 리브 괜찮아요? 노아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명확하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 가장 큰 소리였어요. 어머, 수의사 선생님이 놀라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말문이 막혔어요. 노아야, 방금 뭐라고 했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노아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전과 달랐어요.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리브가 다쳤나요?
어제 나를 구해줬는데 노아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문장도 완전하고 발음도 또렷했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말을 못했던 게 거짓말 같았어요. 리브가 노아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꼬리를 살짝 흔들어줬어요. 리브야, 고마워. 노아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발음이었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수의사 선생님이 중얼거렸어요. 선택적 한묵증이 있는 아이들이 강한 감정적 충격 후에 말문이 트이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 정도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몇 달 동안 걱정했던 일이 하루아침에 해결된 거였어요. 엄마, 왜 울어요? 노아가 제 손을 잡으며 물어봤습니다. 그 따뜻한 목소리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기뻐서 그래, 노아야. 저는 아들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리브가 나한테 말했어요. 노아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뭐라고? 용기 내라고요. 이제 괜찮다고요. 리브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게 계획이었던 것처럼요. 의사로서 이런 말하기 어렵지만 수의사 선생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이건 치료가 아니라 기적입니다. 개 한 마리가 아이의 세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의사도 해내지 못한 걸 한국 진돗개 한 마리가 해낸 거였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노아가 말했어요. 엄마, 리브가 제 목소리를 찾아준 것 같아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하는 노아의 옆 얼굴을 보니 정말로 달라져 있었어요. 자신감이 생겼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도 밝아졌습니다. 울음 한 번으로 아이의 세계를 깨운 게 그것이 한국에서 온 리브였어요. 에밀리, 정말 하시겠어요? 시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제 제안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리브와 노아의 이야기가 지역 신문에 실린 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전국에서 연락이 쏟아졌어요. 저희 아이도 청각장애가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폐 스펙트럼 아이에게도 효과가 있을까요? 매일 같은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리브 한 마리로는 모든 아이들을 도울 수 없었거든요. 엄마, 다른 아이들도 리브 같은 친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노아가 어느 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노아는 누구보다 많은 말을 하는 아이가 됐어요. 그때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군견훈련소의 김중령입니다. 놀랍게도 한국에서도 리브의 소식을 들었다고 했어요. 리브는 저희가 키운 최고의 군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그런 일을 해냈다니. 김중령님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혹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계획이시라면 저희가 도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리브의 혈통을 잇는 진돗개들이 있습니다. 특별 훈련을 받은 개체들이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혼자만의 꿈이었던 것이 현실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브 센터를 만들고 싶어요. 저는 센터장님께 제안했습니다. 장애 아동들과 한국 진돗개를 연결하는 전문 재활센터요. 에밀리, 그게 가능할까요? 리브가 증명했잖아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걸요. 몇 달의 준비 끝에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첫 번째 파트너가 도착하는 날이었어요. 공항에서 케이지가 내려왔을 때 노아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리브 같아요. 케이지 안에는 리브와 똑 닮은 하얀 진돗개가 앉아 있었어요. 이름은 하나였습니다. 안녕, 하나야. 노아가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열심히 배운 한국어였습니다. 하나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리브와 똑같은 눈빛으로 노아를 바라봤습니다. 우와, 노아가 감탄했어요. 하나도 리브처럼 노아에게 특별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센터로 돌아와서 하나를 리브와 함께 놓아줬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두 개가 서로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리브가 하나에게 다가가서 코를 맞댔어요. 마치 여기가 우리가 일할 곳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두 마리네요. 센터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곧 더 많은 아이들이 올 거예요.
노아가 조용히 하나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너도 들을 수 있어? 하나가 꼬리를 한번 흔들어줬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그날 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리브 한 마리로 시작된 작은 기적이 이제 더 큰 희망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걸요. 한국에서 하나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따뜻한 마음이 미국 땅에서 새로운 꽃을 피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들려요. 노아의 조용한 목소리가 개원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1년 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리브센터 개원식이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시장님이 마이크 앞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자들, 학부모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과 가족들까지요. 센터 입구에는 리브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어요. 노아 옆에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동상 아래 명판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한 아이의 침묵을 깨운 하얀 울음, 리브 이 센터가 생기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단상에 올라섰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년 전 한국에서 온 진돗개 한 마리가 제 아들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리브는 영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언어는 알고 있었어요. 제 아들 노아의 마음을요. 노아가 제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노아는 누구보다 자신감 넘치는 아이가 됐어요. 말없이 전해진 울음이 미국 아이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건 기술이 아니라 한국의 정이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이곳에서는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리브와 하나, 그리고 앞으로 올 친구들과 함께요. 리브가 동상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하나는 그 옆에서 꼬리를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참가자인 수지양, 나와 보실까요? 8살 수지가 엄마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아이였어요. 사람들과 눈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를 본 순간 수지의 눈빛이 변했어요. 처음으로 무언가에 관심을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안녕, 하나가 수지에게 다가가자 수지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몇 달 만에 처음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와, 관객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벌써 변화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노아가 제 옆으로 다가와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리브의 마음은 들을 수 있었어요. 노아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저처럼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여기서 새로운 친구를 만날 거예요. 한국에서 온 특별한 친구들을요. 박수가 더욱 크게 터져 나왔어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개원식이 끝난 후 노아와 저는 리브 동상 앞에 섰어요. 리브야, 고마워. 노아가 동상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실제 리브는 우리 옆에서 조용히 앉아 센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진 걸 뿌듯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많은 친구들이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노아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마리 개로 시작된 작은 기적이 이제 세상을 바꾸는 큰 희망이 됐어요. 리브 센터의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국의 정이 미국 땅에서 새로운 꽃을 피운 아름다운 아침이었어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마리의 진돗개가 만들어낸 변화는 단지 한 아이의 목소리를 돌려준 것을 넘어 세상 모든 아이들에게 닿을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조용한 울음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진돗개의 매력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한 줄로 한국의 진돗개를 더 널리 알리게 될 거예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